지금부터 고3 2021년도 3월 기출 김남주의 설목이라는 작품과 김광석의 겨울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길이가 1, 2학년 때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길이가 길고요. 그 다음에 답지도 복잡해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는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순서를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보면 9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 요거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작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물어보는데 표현법보다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3번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표현법 관련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은 편이어서 키워서 좀 볼 건데요. 자, 지금 9번을 보면은요,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래요. 자, 이 작품은 보기 가에 지금 설목이라는 작품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목이라 함은 눈 속에, 눈과 나무 그래가지고 눈 속에 나무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가에서는 이별. 자, 지금 시적 상황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 속에서 혼자 남게 된 화자가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이별했으니 슬프겠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답니다. 자, 설목은 이 시의 주요 소재가 되겠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네요. 상대방에 대한 뭘 표현한다고요? 절대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 그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랍니다. 자, 설목으로 얘기되는 게 순수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는 것. 자, 그럼 설목이 사랑을 의미하니까 사랑을 갖고 왔다는 것과 관련된 말이 뒤에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간다 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답지만 봐도 우린 본문을 안 봐도 알 수 있겠고요. 미워하면서도 내 옆에 남아줌이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한다. 슬픔을 승화한다. 그럼 승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것을 보통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더 좋은 걸로 만들 거야 하는 것을 승화한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대상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워하면서라도 내 옆에 남아달라. 즉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처지가 됐든 간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가 됐든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번이 답지의 앞뒤 말이 적절치 않다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답지의 말을 좀 판단하는 연습들을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납득이 안 된다면 물음표 정도 찍고 본문을 앞뒤 맥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라고 하는 게 역시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이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설하게 뻗은 것은 설악으로 뻗었다. 자, 어딘가로 뻗어가 있대요. 고드름을 달았다니까 뭔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턱이나 이런 거에 손끝에다가 고드름을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이별을 했으니 고통스럽겠네요. 그런 시련을 속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그 화자의 지향, 뻗는다라고 하는 게
지향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겹보다도 희고 손실인 나무의 모습은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자, 표지, 표시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요게 표시라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표지라고 한 것은,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고드름을 표지라고 하는 나무의 모습을, 나무는 내 사랑의 표시야 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희다 그랬거든요. 그게 순수하다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당신을 부르며 불시한 좀 죽어도 좋겠다 하는 것은, 나 죽어도 좋아, 이거 하나만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열정, 열망, 열정적 사랑, 열정,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다는 거 생각해서 다시 한번 2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기억에서 미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자, 동시에 볼 수 없어서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늦가을에 김장김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건, 늦가을, 여기서 김장 걱정을 한다. 즉, 한겨울을 어떻게 날 거냐 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집을 팔게 되어 겨울은 더 외롭고 무서웠다. 자, 옛날에 겨울나기 한 방법으로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겨울에, 자, 김장 걱정, 집 걱정, 집과 김장, 이 두 가지 걱정을 같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김장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무게, 이 겨울은 어떻게 나지 하는 거니까 삶의 무게를 느낀다. 예,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이 뭔가로 봤더니, 자, 이사를 하게 되는데, 김장도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두만강을 건너는 이사꾼 같답니다. 그게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푸른 하늘이라면 희망을 향해 가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절망이거나 답답함,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색깔을 갖고 봤을 때. 자, 근데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 그냥 맥락으로서는 그냥 생활상 자체가 처지가 지금 분명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요건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뭐 흔들린다 아니다를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부재랍니다. 보니까, 자, 별안간 앞니가 무너진 그 허전에서 뭐 했는데요? 어머니 이사를 다 했는데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 분만 오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니까 부재하는 거 맞겠지요? 자, 부재를 실감한다. 예, 요거 문제 없고요. 그래서 상실감을 느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다. 보니까 여기가 부엌마저 모일 데가 없었다. 왜요? 공동의 부엌까지 없어져서 함께할 공간이 없어져서 형제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하니까 이것도 맞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쭉 볼 때 거의 좀 맞다는 거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어떤지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미음은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 정이 없음, 세상의 삭막함을 보여주는 거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먼저 다른 거 보기 전에요. 친구들의 손 한번 바로 잡지도 못하고 가리라 그랬거든요. 자, 명령형이 나왔습니다.
명령형이 나오면요. 의지나 소망 같은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간다고요? 친구들 손문 가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문맥상 내가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딜 갈까요? 자,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소식도 못 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나의 비정함, 만약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인데 친구들이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면 그것이 비정함일 수는 있겠는데 요거는 지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5번이 답이라는 거 판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배경에 주목하랍니다. 둘 다 보니까 겨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쇠락하지요, 당연히요. 넘어갈 때고요. 시냇물을 마저 여위는 것은 자, 시냇물 마저 여위는 것은 그러면 나도 여위고 이 세상도 여위고 하는 것은 쓸쓸한 처지. 자,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한 상황에서 이 세상마저도 쇠락해가는 모습, 요거는 나의 처지하고 조응한다,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얼어붙은 고요한 계절이다, 얼어붙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적막하다. 적막하다가 조용하다는 거니까 예, 역시 같은 말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생명 위치하는 계절에 이미 주목한다면 생명력이 위축된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자,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다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룬다. 자, 갈라졌다. 뭔가 부서졌다 내지는 이런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어머니가 내 옆에 없댔고요. 내가 허전하다라는 마음이 어머니가 내 옆에 없어서 오지 않아서 요것 때문에 허전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축대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아침에 달려들어 영원한 이별. 누구하고요? 엄마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초상을 지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어머니가 말 한마디 못했다라는 건 어땠다고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성찰한다, 반성한다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소리가 되지요. 그래서 3번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봤으면 나머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설명을 위한 거니까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계절의 순환이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얼음을 녹이며 봄이 찾아온다. 자, 이게 고난이고요. 이게 지금 봄, 희망을 얘기한다면 고난을 계절의 순환이라는 것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 화자의 태도. 예. 지금 보니까 이사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건데 언젠가 봄이 다시 올 거야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괴로운 현실을 견디는 자 눈과 얼음 이런 고통 속에 하루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견디는 모습 하루를 넘어가는 거니까 견딘다 겨울이니까 고통이다 예 괴로운 현실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답은 지금 우리는 3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4번에 요 4번 문제 답 찾기가 선생님이 제일 까다로웠는데요. 이유는 표현법이
길이가 비교적 긴 편에서 표현법을 찾는 게 이거는 시력으로 놓치면 틀리는 상황이라 찾기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일단 먼저 표시할 거는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가는, 그 다음에 가와 달리 가는 독백, 그 다음에 나는 대화. 자, 가와 나 모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는 보니까 해서 이거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 의태어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다른데 의태어는 없고요. 여기 어정이라는 말이 요게 지금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정해서 요 시적상을 드러내고 있다. 1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가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표현법이나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스스로 묻는 질문 부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활용하여 그래서 자기가 묻고 답하는 걸 자문, 자답 형태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기가 묻고 답하는 거요. 그 다음에 가와 나 둘 다 독백 형식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있었던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을 진술하는 형태, 이별한 상황,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해서 독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층적 표현을 사용했다. 근데 역동적은 움직임일 거예요. 움직임이 느껴지는 표현 없고요. 그 다음에 모두 그랬는데 변화 과정. 그럼 계절의 변화라든가 나무의 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세태 변화,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글의 표현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5번 여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현법 부분이나 전개 방식은 찾기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